안녕하십니까. 김성전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아마 협상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1조 원 넘는 돈에서 6조 원으로 올려달라는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데는 미국 측 지금 국방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현재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의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니 우선 미 육군 변환 계획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 급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 공군, 미 해군, 미 해병대의 항공 전력을 최신鋭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냉전 시대에서 이제 대탕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소홀했던 핵무기에 대해서 다시 발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얼마 전에 보도가 났지만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인 이유에서 미국은 국방비가 현재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갖은 명목으로 우방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떼어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 육군 변환 계획은 현재 미국은 두 가지 형태로 미 육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2004년도경에 미국의 육군 변환 계획에서부터 그것이 출발합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미국이 소위 그 전까지 4단 중심의 체제에서 여단 중심의 체제로 바꾸면서 예산이 총 210억 달러 정도면 가능하고, 인원은 증가 없이 그 당시의 전력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으나, 사실상 2009년도에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미 의회 예산정책처가 평가를 해보니 무려 예산이 2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이 1,4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7배의 예산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의 그들이 추구했던 인력, 똑같은 인력일 줄 아는데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 육군 변환 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국방비가 증가하게 됐고요. 마찬가지 미국은 미 공군의 예를 들면은 A-10기, 그 다음에 F-16, 그 다음에 F-15 비행기를 F-22와 F-35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예산 증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냉전 시대에서 대탕 시대로 넘어오면서 소위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핵무기를 사실상 굉장히 줄였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 우주사령부도 창설하고 또 핵무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 의회 자료를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SBN,
그리고 육상에서 발사하는 ICBM의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과 무기에서 2,3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전술 핵무기 운반 능력과 그 다음에 무기를 위해서 1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새로운 핵무기를 위해서 미국의 DOE, Department of Energy 쪽에서 발전을 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대략 1,06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다시 말하면 지휘, 통제, 통신, 그리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해서 7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우주사령부를 창설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의 소요가 증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방국에다가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국감기간 중에 이철희 의원실에서 발표했던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항목, 첫째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근무하는 주한 미군을 위한 군속과 또 그들 가족들의 비용을 한국에다가 부담시키는 항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준비 태세로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에게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전개해 오는 전략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미국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한국과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LPP 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임계철책선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들 흩어져 있는 미군들을 평택에 모으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반반 정도의 예산을 서로 부담하기로 하고 지었던 평택기지를 미국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황제가 주둔하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미국의 전력 변화, 육군 변환 계획에 의해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를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나왔던 의회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두 가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듀얼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바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의 개념이 과거에는 주둔, forward deployment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둔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개념이 forward presence,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미국이 정의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forward presence는 현재 주둔하는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병력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모듈화된 군대로 해서 차출을 해서 전쟁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미국은 사단 중심, 한 개 사단에 12,000명에서 17,000명 단위로 이루어진 사단 편제를 없애고 여단 중심, 브리게이드 컴뱃 팀 개념으로 BCT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대략 3 내지 4,000명 단위로 나누면서
또 어떤 개념을 더하냐면 Future Combat Force, 미래의 전투 시스템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병사들이 장갑차라든가 또 이동수단을 그러니까 기계화된 편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동해 가게 그렇게 부대를 개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들은 전투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병사들은 우선 복무기간이 1년 단위로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 그리고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교들의 경우는 다르죠.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전투지역으로 분류되는 미 이사단 병력들이 이제는 뭐냐면 5.3 평택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택 기지에 머무르면서 가족과 동반하고 초호화 황제 주둔을 하다가 유사시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 이사단의 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미 이사단의 편제는 3개의 여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2개의 여단은 한국에 주둔을 하고 하나는 미 본토에 주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 주둔하던 2개의 여단 중에 하나를 전투지역으로 빼나가면은 미국에 주둔하던 여단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미 이사단은 전력이 변화가 없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주둔하던 전력이 딴 데 가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은 지금 훌륭한 전투 연습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이 최고의 훈련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된 상태에서 전투지역에 보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게 엄청난 군사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 협정을 과연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청와대에 있는 김현종 차장 등 잘 해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칠까 걱정이 되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